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국대 로스쿨의 교수 한상입니다. 저는 이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 AI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이겠죠. 그것의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SF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 삶을 좌우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AI에 대한 윤리적인 통제도 가능하다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자본의 탐욕은 AI에 대한 그 어떠한 규제도 필요악이라는 허울 좋은 그런 명분을 들어서 최소한도로 할 뿐, 그것이 가지는 해악성이나 폭력성, 정치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또는 AI의 규제 절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들에서 AI가 사회적인 편견을 학습하고 그것을 재생산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어서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차별이라든지 배제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들을 수없이 목도하였습니다. 그 이변에는 기업의, 산업계의 무한한 탐욕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AI 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기본법은 그 어떠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리에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러한 AI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은 그런 상태에서 속절없이 당하라 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주의해야 될 입법 절차가 무엇인가? 챗 GPT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이 7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나옵니다. 첫째가 조사 및 분석 단계.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어떤 편익을 야기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회적인, 인간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해관계인의 참여라고 했습니다. 정부, 산업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법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그것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넓은 의견들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국회에서 심의하고 수정하고, 물론 이 심의와 수정은 공개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감시하고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심의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가 통과 및 시행이고요. 일곱 번째 단계가 사후평가, 분석, 개선입니다. 인공지능이 틀렸습니까? 우리 정부가 틀렸습니까? 인공지능이 멍청한 겁니까? 우리 정부가 무도한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조차 현재의 정부의 조치, 인공지능 기본법의 그 입법 과정을 두고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답을 못할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절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당장 그 안을 국민 앞에 내놔야 되고, 당장 그 안을 마련했대
가졌던 조사와 분석의 내용들을 밝혀야 됩니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 위험사에서 국가는 어떤 관리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법과정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막중한 책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그들의 어깨 위에 부과될 것입니다. 예, 저는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는 발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과기정통부의 이종호 장관은 지난 5월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 법안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를 모두 해소했다고 하면서 AI 법안이 국내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균형을 갖춘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정되어야지만이 국민에게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AI 법안이 정하고 있었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마치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입니다. 그러나 AI 법안의 문제점은 비단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 관한 조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AI 법안은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안이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매우 형식적인 규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분야를 막론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편향성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수집 과정의 위법성, 나아가서 차별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AI 법안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 관한 조항 하나를 삭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법과 달리 최근 유럽연합에서 통과된 AI법은 사람의 잠재의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람이나 단체의 취약성을 활용하거나 실시간으로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을 이용하는 AI 등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여서 금지되는 인공지능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AI 법안은 이러한 개념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고 관련한 사회적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AI법은 일부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매우 형식적인 규율로 그치고 있습니다. 생명 안전 및 기본권에 미치는 위험성이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영역을 고위험 영역에서 자의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보더라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의무 또는 신뢰성 확보 조치라는 추상적인 이름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의 매우 미약한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을 했을 때의 제재 조치와 같은 처벌 조항도 전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오류 가능성을 검증하거나 투명성 또는 설명 가능성과 관련한 의무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유럽연합 AI법이 고위험 AI에 대해서 매우 촘촘하게 규정을 하면서 데이터의 품질 기준, 기술 문서 작성과 유지 의무, 나아가 인적 감독 보장과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종호 장관의 발언과 달리 AI 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도래할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험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AI 기본법은 산업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균형 잡힌 법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AI법에 대해서 갖고 있던 우려는 수정된 법안에 의하더라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병일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AI 법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 조속히 고위험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 법안은 AI의 위험성을 규율하기에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우리는 조만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AI법을 속도감 있게 하지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AI 법안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에 있어 위험 기반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바 국내 AI법 역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지되어야 할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의 기준 및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감시라든가 프로파일링에 기반해서 개인의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는 AI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인식 시스템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한국의 합의가 있습니까? 둘째, AI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AI의 정의는 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범용 AI에 대한 정의 및 규율을 포함해서 최근의 기술적 발전을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AI법은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반해야 합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지만 혁신이 안전과 인권에 대한 침해를 감수하는 그런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고위험 AI 개발자 및 활용자의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고위험 AI가 시장에 도입되기 전에 안전과 인권에 대한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 문서와 투명성 의무, 인적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위험성에 비례해서 부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AI 법에서는 AI의 개발자, 제공자에게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활용자에게는 기본권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AI 시스템을 업무에 도입하기 이전에 인권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제반 조치들이 자율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AI의 위험성과 개발 및 활용 주체의 책임성에 비례한 벌칙이 부과되어 AI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했다시피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관계와 달리 AI의 경우 제공자, 활용자뿐만이 아니라 AI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시장 감독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등 기존의 여러 정부 부처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AI 규율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AI 규율을 위한 전담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면 이는 산업 육성을 주무하는 부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가 할 경우 진흥을 명분으로 적절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논의해야 될 의제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를 방치한 것에 대해 21대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한 의원께서 언론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상임위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